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강섭쌤의 미주알, 고주알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잃어버린 우산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여름이었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복날도 다가오는지라 친구와 함께 삼계탕을 먹기 위해서 단골 식당으로 갔습니다. 다소 먼 거리에 있는 식당이기에 차를 몰고 가야 했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차 트렁크에는 오래전에 진우로부터 받았던 꽤나 고급스러운 속칭 골프 우산이 있었습니다. 나는 성격상 웬만하면 새 물건은 아끼는 편이었고 또 그렇게 많이 내리는 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산을 쓰지 않고 그냥 갈까 했는데 친구가 동행 중이어서 그 우산을 꺼내어 같이 쓰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복날을 앞두고 있었고 꽤나 유명한 식당이었기에 그날도 식당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무렵에는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우산을 찾으니 우산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산 꽂이에는 몇 개의 우산이 꽂혀 있었지만 내 우산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하여 우산 꽂이에 있는 우산들을 몇 번씩이나 뒤적이고 있자니 식사 중이던 손님들의 눈길이 일제히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기 우산을 가져갈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를 흠뻑 맞으며 가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욕설을 하며 가게를 나서는 나에게 가게 주인은 혹시 나중에라도 우산이 나타나면 보관해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우산이 비싸고 고급스러워서가 아니라 멀쩡하게 우산을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우산을 가져간 사람 때문에 지금 당장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지인이 챙겨준 우산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차에 보관하면서 아껴두었고 웬만하면 늘 쓰던 우산을 사용해왔던 터였습니다. 그 우산을 가져간 사람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우산에 불과하겠지만 나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괘씸하고 불쾌한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교과서 외에 참고서를 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더라도 시급히 필요한 것만 사서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보다 저렴하게 참고서를 구입하기 위해 헌책방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타지에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빠듯한 생활비를 아껴서 필요한 책을 사곤 했습니다. 나는 유달리 국사에 관심이 많았고 국사 선생님이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등굣길에 서점에 들러 그토록 갖고 싶었던 국사 참고서를 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여 화장실을 다녀와서 보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국사 교과서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금방산 세책인지라 어떤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훔쳐간 게 분명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학생들이 시치미를 떼는 것처럼 보였고 모든 친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이내 책 찾기를 포기했지만 그 후유증은 크고 오래갔습니다. 먼저 모든 친구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한 공간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의심이 가는 학생을 오랜 시간 동안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범인이라고 판단했지만 어떤 물증도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친구에 대한 감정은 좋지 못합니다. 책을 도둑맞고 열심히 찾고 있던 나를 비웃는 듯 하며 딴전을 피우던 그 눈빛을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국사가 싫어졌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아 좀 더 깊이 공부를 하고자 하여 어렵사리 참고서를 구입했는데 그 책을 도둑맞아 버렸으니 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책을 도둑질해 간 친구가 나의 진로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은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대체할 어떤 물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형상 똑같은 물건이라도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치는 동안 혼이 담기기 때문이지요.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똑같은 물건을 사서 주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록 하찮게 보이는 물건이라도 그 물건에는 많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낡은 볼품없는 손목시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유품일 수 있고 어느 여인이 끼고 있는 색바랜 반지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찮게 보이는 물건이라도 남의 물건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용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소중한 혼이 깃들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남의 물건이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저희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유익하고 준비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습쌤의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